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이제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하실 분들에 대해 그 요즘 이슈가 돼 있죠. 뭐 어떤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한두 건씩 이 법인 설립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법인 설립하면은 뭐 정관 만들고 저기 만들고 추진명부 만들고 이제 주금 납부하고 뭐 그거 해서 이제 법무사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일주에서 10일이면은 이게 나옵니다. 비용은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만 대행료를 주면 되고요. 1년에 이제 기장료라는 게 나가죠. 이제 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기장료가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그리고 3월달 되면 매년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60에서 한 70. 이러니까 연간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이제 자금하고 회계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 20%만 낸다. 20%만. 근데 지금 양도세 구간이 6에서 42%잖아요. 단기는 뭐 세금이 반 이상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라는 이 말만 들으시고서 이제 법인을 덜썩 이렇게 설립을 하시는데, 그 2년 뒤, 이제 3년 이후에 돼가지고 양도세가 6%에서 42%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누진세율이잖아요. 어떤 거든 뭐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증여세든 모든 게 소득 금액이 크면 커질수록 이 세율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누진세율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0%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주민세도 10%를 내야 되니까 세금이 반이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법인세가 10에서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득금액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죠. 거기서 이제 세무조정을 해서 이제 납부를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20%만 안 된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인세 그냥 20%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손실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돈이 뭐 5억 원 정도 매매 차익이 생겨가지고서 이걸 그냥 대표사가 그 법인 통장에 있던 돈을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쑥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다음에 이런 가지급금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급금. 이건 가져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인은 내가 대표이사고 내 돈으로 이 자본금으로 딱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 돈이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금 담당을 하다 보면은 대표이사님들이나, 저는 뭐 코스닥 상장사에서도 있었고 비상장사에도 있어봤지만, 회사를 일단 설립을 하면은 법인하고 내 돈으로 했다고 해도 내 거라고 생각을, 일단은 세법상으로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 뭐 그거 갖고 여행 가고 핸드백 사고 뭐 명화 사고 뭐 이런 것저것 하고, 그리고 뭐 대표이사님도 뭐 접대비로 막 유흥업소 막 들락달락 하고 막 이랬으면 안 돼요. 무조건 업무 관련성이라는 이런 명제 하에 모든 돈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원 들어왔으니까 아무런 지출 없이 자기가 싹 갖고 나오자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 5억 원을 만약에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급여라는 게 있죠. 급여인데, 급여에 또 플러스 이제 4대 보험료 조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도 납부하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10에서 많게는 이것도 30%에서 40%가 나와요. 20%에다가 이 정도 나와버리면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도소득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는. 해서 무조건 돈을 법인 통장에 있는 걸 갖고 나오면 안 된다. 거기에 대략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된다. 법인세에다가 10% 20% 정도는 최소한 월 급여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급여는. 그러면 세금하고 4대 보험료,
원래 내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4대 보험료를 또 내셔야 된다. 참 5대 보험료죠. 요즘 바뀌어가지고 5대 보험료를 별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기장료도 더 나가게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고 뭐 본인이 먹고 쓰는 거 있잖아요. 밥값이나 식대나 이런 거하고 그 유류대 뭐 이런 거하고 차량 보험료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질 않아요. 뭐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뭐 딴 쪽으로 이제 가족들이 막 갖다 쓴다든지 뭐 이런 것 개념이 없으시면은 이게 큰 낭패를 더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루하루 맨 처음에 자본금이라는 게 출자를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하시면은 이제 뭘 사고 팔고다 보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은 생겼어. 이익은 생겨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자본 잉여금이 되잖아요. 이 잉여금. 그럼 그게 자본이 됩니다. 자본이. 이 자본이 되는데 잉여금은 계속 쌓여가고 돈은 가지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업무 관련성이 없게 막 마음대로 쓰신 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 출처를 몰라요. 출처를. 왜 가져가서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맨 마지막에 청산, 파산, 폐업을 하죠. 용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청산은 이제 적자가 적자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관두겠다라고 하면은 파산관제에 선적해가지고서 법원에다가 신고하셔가지고 1년 이상의 그 절차를 받으셔야 돼요. 혹은 파산은 완전 적자가 심해가지고서 적자가 심한 경우죠. 심해가지고서 쉽게 가서 망한 경우. 폐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청산하고 파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와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갖고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요건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처분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돈은 갖다가 다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어디다가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비용 처리가 그건 안 됐겠죠. 근데 이게 잉여금으로 나가지고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5천만 원 하던 게 잉여금이 매년 뭘 사고 팔았다고 하세요. 뭐 최소한 뭐 다가구 다중 하나 뭐 짓고 파는데 막 1억 원 정도 남는다 좀 쳐요. 5년 했어요. 그러면은 잉여금이 뭐 당구 순이익이 1억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은 다 써 갖고 그러면은 10억이 된 겁니다. 5년 동안 했다고 하면 5년 동안 10억. 그러면 자본금 5억에다가 잉여금 5억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거 잉여 처리는 배당 처리하게 되면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꽤 많이 나와요. 제가 다음 한번 설명드릴게요. 법입 설립 후 이익을 인출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잉여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자기 주식 매입이나 자기 주식 소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건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빼 나갈 수 있는 방법, 법인에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 있는 5가지 이외의 방법,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 있잖아요. 비용들. 밥 먹고 쓰고 이제 출장 나오고 여비교통비로 빼는 것들 빼고서 이자 비용이나 나머지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수하게 이거는 처리되는 방식이고 나머지들은 급여하고 배당하고 퇴직금. 근데 대략 5억을 인출을 했었을 때 이거 따지는 방법은 제가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니까 물론 제가 예전에 세무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져달라고 하면은 따져드릴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급여하고 상여하고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세율이 5억 정도 받는 분이라고 하면 40%를 내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게 돼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셔도요.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시키죠.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단독으로 한 14%만 내시는데 그 이상은 합산하셔야 돼요. 우리 고가주택 파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34%. 그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대표이사는 또 요즘은 한도도 이게 정해놨어요. 2016년도 이후에. 그러면은 아까 법인세 20%에다가 이게 또 이것들이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계 처리가 잘 안 돼 있고
조금 법인에 대한 상식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법인을 해놓고서 돈은 다 빼가서 쓰셨는데 이게 자금 축처 그리고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는 가지급금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쌓였을 때 청산하실 때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자기 주식 소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국리 끝에 이걸로 또 컨설팅을 받아요. 컨설팅을 또 받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한 그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게 판결도 제대로 안 난 경우도 있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또 그리고 청산이나 파산이나 이런 걸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척기간이라는 거 있죠. 소멸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형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옛날에 화성 연쇄설 해가지고 소멸시효 뭐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게 됐는데 이게 그런 형사와 다르게 이런 채권관계 같은 건 제척기간이라는 걸 두거든요. 이게 10년입니다. 10년.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금액이 크면은 제척기간이라는 게 걸려가지고서 해당 관청에서 이제 물려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얘기해 드리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되고요. 최악의 경우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정상적으로 잘 처리만 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라는 거는 급여하고 퇴직급여하고 중간정산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전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영수증하고 카드 전표 쓰신 것들을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잉여금이나 가지급 그래서 해방되실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법인 설립 하나마나 회사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파산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걷게 되면은 임금채권하고 국세는 이거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대표이사가. 이 돈은 무조건 먼저 줘야 돼요. 그 나머지, 여기까지요. 그 나머지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회사는 파산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임금채권하고 국세, 이런 것들은, 특히 요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설립하고 이렇게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쉽게 가가지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 요즘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종합면허 회사를 이제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잉여금이 많아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은 실적 갖고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되고 이제 면허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도 또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흑자를 많이 내놔요. 실제로 비용 처리를 많이 안 한 것들.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뭐 재무제표를 보시는지 안 보는지 저도 건설업종은 재무제표를 못 봐요. 무서워서. 일반 저는 제조업하고 이제 상품 매출하는 유통업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 한번 예전에 재무제표 한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죠. 제가 회사를 그 면허를 한번 사러 왔다가 한번 큰 낭을 당했었는데 이게 제조업하고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잉여금이 많으면은 맨 마지막에 청산 파산하게 되면 이거 다 대표이사가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다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인 설립하시는 것부터 법인 설립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내가 절세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양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종합면허 건설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워낙에 요즘 저한테 옛날에 제가 회계 자금하고 회사의 인수합병을 건설면허를 사고팔고 하는 거, 그거를, 경험이 좀 있거든요. 몇 번 하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를 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히 잉여금하고 가지급금 이게 정산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정산을 안 한 상태에서 넘겨줘도 문제고요, 받아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경비 처리를 확실히 잘 하실 분들하고, 그리고 그 단기나 고가,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실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법인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인 통장에 있는 걸 내가 빼온 데는 횡령하고 배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세무세나 아니면 기장을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그분들 말을 좀 들으세요. 예. 거의 틀리게는 안 하니까. 꼭
한 번 정도는 세무사하고 확인을 하시고 내가 거래하고 갖고 있으려는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하셔서 한두 채 한다고 이렇게 하시진 마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법인 청산할 때도 골치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실 세금은 다 내시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남는 거에서 내는 게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법인은 제가 권해드리실 분들은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하신다든지 거래를 하시고서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막 경비 같은 게 많이, 이자는 개인이 받은 대출 이자는 못 받잖아요. 개인 사업자 내시는 분들. 근데 법인 사업자 내면은 이렇게 복식 부기를 하게 되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으로서 내가 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밥 먹고, 뭐 여비교통비 있잖아요. 유류대나 자동차도 이제 감정평가 받아서 회사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쓸 거 쓰시고, 절대로 업무 관련성 없는 데에다가 막 흥청망청 쓰시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돈 가져와 놓고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급한 대로 다 쓰면은 이거는 나중에 가지급금하고 잉여금이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법인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넣더라도. 이거를 꼭 가지신 다음에, 이것도 회사입니다. 꼭 그런 개념을 가지신 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